지역 시청자 참여 뉴스 제시카 진행의 신윤경. 저는 장성규입니다. 네, 일주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제주시 외도 일동에 수정동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외도 일동의 옛 이름이 수정마을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영상 목사의 탐나숙력도에도 이 외도 일동이 수정마을로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수정마을은 고려시대에 수정사라는 큰 사찰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생긴 거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외도 일동에 있어야 하는 수정사 유물이 애월읍 상귀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강창석 마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외도동 택지 개발이 되면서 만들어진 외도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74호 어린이공원입니다. 좀 동쪽으로 가면 수정사지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인근 만여 평방미터가 고려시대 수정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수정사의 역사적 가치와 발굴 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정사지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공터 같아요. 안내판에 설명되어 있는 이 유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항몽 유적지입니다. 꽤 떨어진 곳인데요. 들어가다 보면 외도동에서도. 도로 좌측에 널따란 잔디밭이 보입니다. 앞에는 무엇인지 모를 자연석들이 뷰를 지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뭔가요? 보시면 그냥 단순한 돌들은 아니고요. 여기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약간 쉼터 같기도 하고요. 외도동 수정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외도동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항파두리 앞 잔디공원에 왜 전시되어 있을까요? 약간 뜬금없네요.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할 문화재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 외도동 주민들은 수정사지 안내판이 있는 외도동 490-6번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을 기자 강창석이었습니다. 네, 강창석 기자가 오늘 이제 데뷔 무대를 이렇게 펼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보신 공터에 충분히 유물들을 좀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의미나 설명도 없고요. 이건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고 쫄깃한 맛의 뿔소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제주에서는 구쟁기라고도 불립니다. 우도 해녀들의 소라 채취 모습을 우리 강윤희 마을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소라 금채기가 끝나고 우도뿔소라 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명자 삼촌이 도착하자마자 물질 도구를 점검하고 큰 눈을 닦을 쑥을 챙깁니다. 고맙다, 이거 해장케이크야. 다른 해녀들도 망사리와 닷줄을 점검하고 오분자기 조락에 호맹이를 챙깁니다. 근데 여기는 닷줄의 끝에 이렇게 쇠를 달아? 빨리 깔아 앉으라고 바닥에 던졌을 때. 물질한 지 얼마 안 된 애기 해녀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오늘은 해녀 이모가 새로 만들어준 조락을 2개나 챙기고 물에 듭니다. 제가 본 해녀 중에 가장 젊은 것 같아요. 허리에 차라고 이모가 만들어준 거야. 이 줄도 다시 바꿔주고. 양순자 삼촌은 태화기에 앉아 쑥으로 큰 눈을 닦습니다. 쑥으로 이게 그 안경, 수경을. 물질 하는데 힘든 건 어수가. 그때는 막 힘들게 막 전이걷지 못한다. 아파. 평일고 나니 이거 오지 말지 허당도. 애고 나가 가사줘. 신형머리라 그것도 오지 말지 허당도. 삼촌 뽕돌 연철 몇 킬로 참외 맛이? 7킬로. 연철 힘으로 들어갔구나. 물에 들 채비를 다 하고 밖으로 나온 해녀 삼촌이 오늘은 어느 바당에 강 소라봉구코 하며 걱정합니다. 많이 잡혀야 할 텐데요. 상군 해녀들이 먼저 바다로 출발하고 뒤이어 해녀 삼촌들이 따라갑니다. 오늘은 영일동 포구 개맛 아래 바다로 듭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가까운 곳에서 작업하던 해녀들이 고깃배가 보이는 조금 먼 바다까지 이동합니다. 와.
아유. 물에 든 지 5시간이 흐른 뒤 우와. 해녀들이 하나둘씩 물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야, 무려 5시간이나 작업을 하시는 나온 거예요. 사람이 네, 포구에 대단하십니다. 설치된 크레인을 움직여 무거워진 태약이 하나둘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저게 다 뿔소란가요? 하루 고된 작업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불구하고 우와. 소라는 작년보다 수확량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삼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소라를 다시 작은 망사리에 옮겨 담습니다. 오늘 시간 잘도 오래 했수다. 5시간에서. 물건이 6분아. 물건이 6분아 오래 해. 잘 안 잡히신다는 50kg. 얘기죠. 예. 안 돼요. 에이, 그럼 저기 해가지고. 우리 니 물을 그런다. 저울을 달고 나서 한 해녀 삼촌은 오늘 작업에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어머. 왜 그럴까요? 평생 물질 하나로 살아오신 해녀 삼촌들은 최근 급격하게 변해버린 바닷속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지 물질은 점점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속상하네요. 바닷속 자원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바다 환경을 제대로 조사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자 강윤희입니다. 네. 아, 저렇게 무려 5시간 동안 물질을 해서 나왔을 때는 정말 웃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수확량이 저렇게 급감한다는 거, 요거는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도는 그나마 뿔소라 수확량이 좀 많은 지역에 속했거든요. 근데 네, 우도는 이 청정 바다로 유명한데 이 지역마저도 좀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타깝죠. 많이 가슴이 찡하면서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리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가족과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내고장 나들이 행사가 열려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김정년 마을 기자입니다. 하늘에 실구름이 드리운 맑은 가을날입니다. 도남초등학교 운동장이 시끌벅적합니다. 도남 아이들이 이제 도남 마을을 제대로 알고 도남 초등학교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투호놀이, 줄넘기, 제기차기, 훌라후프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부모님들도 오랜만에 동심을 즐깁니다. 가족별로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공원과 기관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지역에 기관이 미션을 수행하고 많죠. 그렇죠. 가족 사진도 네. 남깁니다. 기관을 방문해 기관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기도 하고 기관에서 하는 일도 알아보고 질문도 합니다. 1388 맞고. 하나의 미션을 이룰 때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워집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을 걸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차로 다니거나 아니면 그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고장에 있는 곳곳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또 부모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빠가 여기 오는데 중간에 기 잃어버려가지고 아빠가 조금 그랬어요. 아빠가 좀 그랬네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데 땀이 많이 나요. 네. 선생님과 하는 가위바위보도 즐겁습니다. 뒤돌아 나오며 다시 가족끼리 가위바위보를 해봅니다. 소소한 행복의 시간들이 쌓여갑니다. 네. 장소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준비한 놀이도 즐기고 높은 건물에서 마을 풍경도 둘러봅니다. 사당공원에서 아닌가? 아빠랑 누나랑 태극기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사상 위령공원이 도남동에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랐는데 오늘 가보니까 알게 됐어요. 마지막 장소인 시민공원 분수대로 향합니다. 하나 둘 셋 소리에 맞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아이고, 예뻐라. 내구장 나들이를 끝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교장 선생님이 체험을 마친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하나하나 축하해 줍니다.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문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을 기자 김정연입니다.
네, 이렇게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또 행복이 있고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추억들은 어른이 돼서도 네. 끝까지 남습니다. 맞습니다. 참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 기계화를 추구할 때 오히려 거꾸로 이 본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나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최문성 씨를 배진섭 마을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문성 씨에게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등교를 도와주는 것으로 문성 씨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또 인간극장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문성 씨는 집 휴먼이에요. 근처에 있는 익숙한 장소로 발길을 옮깁니다. 자신의 작업 공간인 목공의 공방입니다. 그가 하는 작업은 우드카빙이라는 분야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우드카빙이란 전동 공구가 아닌 조각도나 사포 그리고 끌과 같이 손으로 쓰는 공구만을 이용해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봤는데 그렇죠. 깎거나 뭐 작업을 하는 반면에 우드카빙은 이렇게 손으로 깎을 수 있는 수공구들을 사용해서 깎는 걸 보통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곳에서 그는 스푼이나 젓가락, 도마 같은 작은 소품들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거칠고 투박하기도 하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매력과 함께 만드는 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우드카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취미로 오랫동안 해오던 우드카빙을 정말 직업으로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취미가 이제 업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좀 즐기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오래오래 이제 나무를 깎는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최문성 씨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요새 누구나 그런 쉽고 원데이 클래스가 재미있게 많더라고요. 네. 우드카빙의 세계를 경험하게 힐링이 하고자 될 것 하는 같고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창작의 기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몰입과 치유의 효과를,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작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다 누구나 조금씩 조금 연습을 하시다 보면 하실 수 있는 우드카빙이라서 이게 댁에서 힐링을 하시듯이 그냥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나무를 깎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드카빙의 어떤 새로운 매력을 알려주신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교롭네요. 저도 이제 우드카빙을 어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연필을 좀 깎았습니다. 그 연필 깎여 고장나서 애가 깎아달라고 그래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우드카빙의 매력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나무의 매력을 아시는 분이라면 역시 관심이 있을 소식인데요. 편리하고 값싼 합판 대신에 원목만을 고집하는 가구 장인을 김나무 마을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질리거나 변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명품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가구 장인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가구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원목, 원판을 다듬는 것입니다. 방금 이루어지는 대패 작업은 완전 기계화된 겁니까? 자동 대패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송재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끌어당겨주기 때문에 자동 대패라고 하고, 지금 사용한 게 이제 수동, 그러니까 수압 대패라고 합니다. 손의 힘으로 이제 대패한다고 해서 수압 대패.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은 원형 전기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알고 보니 목공 교육과 1일 목공 체험까지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도 체험을 한다고 하네요. 원목만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나무에서 이렇게 나는 은은한 향기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제 포근하고 이제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원목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하는 친환경 원목 3단 서랍장 가구는 오일 마감칠에서 서랍 부착까지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새 집과 새 가구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유해 성분 때문에 아토피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소재인 원목 가구가 우리 이제 환경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자 김남오입니다. 네, 다양한 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그 본래의 것을 추구하는 장인들은 네. 정말 오래오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조금 더 긴박한 소식인데요. 제주도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제주 소방 헬기 한라매가 추자도를 찾았습니다. 긴급했던 당시 상황을 이용현 마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고. 추자도에서 발생한 네.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제주 소방청 소속 헬리콥터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힘차게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의료 취약 지역의 위급 환자의 응급 치료와 이송 임무를 감당하는 119 대원들의 노고에 응원을 보냅니다. 응급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는 제주 본섬으로 가장 신속하게 하늘길을 열어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응급 환자 이송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늘도 출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주도 소방청 헬기인 한라매와 119 대원들입니다. 추자도 마을기자 이용현이었습니다. 네, 추자 주민들이 늘 이 의료기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본섬에서 좀 의료진 좀 파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앞으로도 우리 소방헬기 한라매의 아주 긴급하고 아주 신속한 활동 계속해서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환경도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360개가 넘는 오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누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고 한라산 조망권도 일품인 안세미 오름을 문명숙 마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안세미 오름은 마을을 중심으로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세미 오름이라고 네, 부른답니다. 봉계 지역에 세미 마을이라는 데가 또 있죠. 아직도 그렇군요.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명도암 샘물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예쁜 곳이 있었어요? 예전엔 와. 이곳에서 정말 빨래도 속상이네요. 하고 목욕도 하고 이 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못 먹은 지가 거의 한 10년 됐을 거라고. 못 먹은 지가요? 지금 못 마시나 봐요. 여기 나게 하는데 옛날만이 안 나고. 옛날보다 안 나와. 안세미 오름에는 저렇게 샘이 있어서 상수리나무, 샘이군요. 해송, 삼나무, 아카시아 나무들이 울창하게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전봇대를 세워둔 것처럼 곧게 자란 삼나무 숲이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못다한 사랑의 연니지가 된 상수리나무와 떼죽나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포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상엔 사방이 와. 확 튀어 제주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총총 별처럼 박혀있는 삶의 보금자리도 예뻐 보이고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연못을 이룬 명도암 연못도 소중해 보였습니다. 마을기자 문명숙입니다. 네, 마을에 이렇게 숨겨진 명소가 있다는 걸 이렇게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르면 언제 봐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올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네요. 자, 다음 좀 특별한 소식인데 이 보안 대체 의사소통 AAC는 언어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열려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재익 마을 기자입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어 제가 취재한 영상의 나레이션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문자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사용합니다. 그렇죠. 2022년 10월 20일 탄나복지관 다목적2에서 저 같은 언어 장애를 위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저는 찾아갔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란 말과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영구적 손상, 활동 한계, 참여, 제약 등을 고려하여 구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수업 중에 진소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점심을 싸왔어요. 아, 이렇게.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어디예요? 네. 참 쉽죠? 의사소통 수업을 받으니 본인이 이렇게 언어 소통하는데 용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의사소통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에 장애가 있으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를 사용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의사소통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찾는 JIBS 마을 기자 정재일입니다. 네. 저는 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정재익 마을 기자가 사실은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주 멋진 기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께 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저희 그렇습니다. 예, 소식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메밀하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떠오르시죠? 사실 메밀 생산량 전국 1위가 바로 제주입니다. 5월과 10월 메밀꽃 필 무렵 조천읍 와흘 메밀마을에서는 메밀 문화제가 열리는데요. 박지영 마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멀리 한라산과 그 반대쪽 아래 바닷가 마을이 동시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준산간 마을 너무 와흘리에 예쁘네요. 도착했습니다. 와흘리에서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메밀 문화제가 열립니다. 행사장 입구 앞쪽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물건들 보니까 애기한테 좋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오고 싶어요.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메밀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럼 음악 소리가 차는 이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문화제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자청비. 제주에는 메밀과 관련된 유명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문도령과 정수나비 그리고 제주 여신으로 우뚝 선 자청비를 신하를 연극으로 감상하며 그 뒤에 펼쳐진 황홀한 메밀밭을 바라봅니다. 멋지네요. 예뻐요. 선물, 이 메밀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니까 그야말로 이곳이 저에게는 그 완벽한 자청비 연극의 무대인 셈이죠. 공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와흘리 메밀 문화제 한번 언제라도 매년 구경 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와흘리 가을 메밀 문화제는 11월 6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이 잘되는 마을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주민들끼리 똘똘 잘 뭉치기로 유명한 삼도 일동에서 지난 23일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문현재 마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이곳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제19회 삼도일동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많은 동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개최되는 국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벌써 1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체육대회의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한편에서는 다육이 만들기, 카드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체육대회의 프로그램은 용천마을, 서사라마을, 중앙마을, 남서강마을로 팀이 나누어져 있으며 다양한 동민들이 즐길 수 있는 투호, 지금이 하여튼 철이에요. 이런 거 하기 딱 좋은 철이에요. 하기 너무 좋죠. 네. 장판 뒤집기,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뒤집기만 없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천을 진행하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마무리가 모든 행사의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경품. 이번 삼도일동민 저것 때문에 어디 못 가죠. 맞아요. 많은 동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주는 그러한 체육대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싸늘해진 가을 활기찬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마을 기자 문현재입니다.
네. 이 마을에 그 마을 기자가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소식은 안 나올까 했더니 여기에 마을 기자가 없어요. 네. 저래도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지역 축제들이 좀 맞아요. 열려서 정말 좀 뿌듯하다. 네네.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다. 이런 점을 매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세상에. 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지역성 짙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